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기억들 하시죠? 부장 검사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던 바로 그 사건인데요. 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부장 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다는 이유로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 연결해서 유족분들은 지금 이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지 이게 몇 년 만에 나온 판결이죠? 네, 2016년 5월 19일이니까 5년이 넘게 아유, 걸렸습니다. 5년이 넘게 걸렸던 거군요. 네네. 유족분들 혹시 판결 이후에 혹시 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네네.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일단 그 2016년 5월 19일이면 사실 5년이 지났는데 음, 지금까지 여러 지난한 과정이 참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 사건을 어찌됐던 공소 제기한 검찰 그리고 어제 1심 선고한 법원 예. 다 모두가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음, 굉장히 그런 마음들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희 제작진이 어제 그 고인의 아버님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뭐 아주 심각할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 5년 동안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국가배상도 지난달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또 형사처벌 1심 결과도 이제 나왔는데 네. 마치 이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음, 이제 유족분들이 생각할 땐 우리 사회가 아직도 지금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네. 또 아들처럼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분들이 지금 계속 또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음, 군대 내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죠. 이런 뉴스들을 보시면서 예. 더 이 아들 생각이 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이게 참 5년이 지났는데 또 이런 어 자기 아들과 같은 또 피해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더 마음이 무겁고 또 음,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판결은 징역 1년이 나왔거든요. 이 형량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네, 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네, 이게 뭐 어찌 보면 폭행죄, 뭐 보통 이제 폭행죄면 대부분 이제 벌금형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확인된 내용들 그리고 공소 제기된 것만 사실 그 검사들 앞에서 음, 그러니까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이런 어떤 폭력을 행사한 거는 사실 4건에 불과하지만 네. 그보다 사실 더 많은 어떤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고는 저희가 추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예예. 그런 폭행으로 인해서 사실상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음. 과연 검찰이 징역 1년 구형 그리고 법원의 1년 선고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음. 좀 시민분들은 많이 공분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음. 저는 뭐 그래도 어찌됐든 실형이 선고되고 그리고 네. 검찰도 1년 6월을 구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음. 저희는 그나마 음. 이거를 뭐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폭행죄로 1년 실형이 선고됐다는 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음.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피고 쪽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 쪽에서 뭐 항소를 할지 말지는 좀 뭐 기다려 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네네. 이게 형사 사건이다 보니까 공소를 제기한 주체는 검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것도 좀 관심사인데 항소를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견해는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자신들의 구형에 이제 2분의 1 이하로 선고되지 않은 사건은 음. 이제 그러니까 2분의 1이 넘은 사건은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 그렇습니까? 사건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저는 구형대로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음. 검찰에서 조금 더 양형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음흠. 저는 항소를 하는 걸로 좀 음.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게 뭐 사실 저희 유족분들의 바람대로 될지 아니면 또 하여튼 검찰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형량보다 중요한 건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자신의 행위를 정말로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족분들에게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 본인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유족 측에 전달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그래요? 예. 장례식장에서 예. 이제 직장 상사로서 유감 표명 그리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제서 이제 사과하고 싶다라는 이제 의견 이것도 뭐 사과를 직접 한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이제 사과하고 싶다. 근데 이미 그건 이제 2020년 4년 이후의 문제였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형사 사건 이제 공소를 앞두고 예. 한 제스처이기 때문에 사실 유족분들은 그걸 진심 어린 사과나 어떤 본인의 잘못에 대한 어떤 뉘우침으로 여길 수 없었고 사실 이거는 뭐 유족분들이 마음이 뭐 팍팍해서가 아니라 실제 누구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뭐 동료 검사들한테는 미안함을 표시하면서도 네. 실제 유족분들에게는 어떤 사과 미안함이 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분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끝까지 좀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최후 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유족한테는 사과의 말이 없었다 이런 거죠 정리를 하면. 네, 일단은 그 뭐 본인이 한 말의 뜻을 저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족분들이 사실 그 말을 갖고 뭐 고 김홍현 검사나 유족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을 표시했다라고. 그러게요. 사실 사과는 받는 사람이 사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뭐 본인은 뭐 다 사과를 했다고 해서 그리고 또 뭐 재판부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짚어준 것 같습니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네,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부분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더욱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이 1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 어떤 말을 했냐면 지연된 정의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저도 그 글을 봤는데 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건지 아니면 또 여러 검찰 내에 여러 지연된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건지는 그 의중을 정확하게 저희가 헤아릴 수는 없을 텐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2016년 7월에 이미 감찰이 이루어졌고 해임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렇죠. 그 당시 이제 감찰 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거는 해임 사유는 되지만 폭행은 아니다. 형사 처벌할 만큼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죠. 그런데 사실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형사처벌 징역 1년 실형에 선고가 되니까 과연 그 당시 때 그 감찰 라인에 있었던 분들의 어떤 판단, 물론 그 판단이 뭐 여러 가지 뭐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과연 그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 아마 그 임은정 검사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그걸 그리고 좀 다시 한번 들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판단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당시 때 또 뭐 서울 남부지검에서 감찰을 하다가 결국 또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로 이어졌고 하여튼 이 5년의 과정 정말 지난한 과정인데 그게 그냥 유족분들한테만 지난한 과정이 아니라 시민분들이 바라볼 때도 아니 이렇게 뻔한 사건이 왜 5년이나 걸렸을까? 왜 그렇게밖에 이렇게 한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쯤 뭐 검찰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한번 반드시 점검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김대현 전 부장검사 일단 이제 검사복은 벗은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변호사 개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 현행 변호사법상 해임된 지 3년이 지나면 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 작년 이제 10월에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변호사 등록이 돼 있습니까? 네네네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이제 예, 이 사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예, 이제 변호사법상 5년 동안은 음, 변호사 등록이 취소돼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변협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면 그때 그 동안에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일단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네. 변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등록을 취소한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일단은 그 대법원 최종 항소나 상고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어찌됐든 형이 확정되는 돼야 이 변호사 등록 취소 이 요건도 충족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였습니다.